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시작한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ride와 Shame.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정의가 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그 몸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 여기 와서 이제는 게토 존재. 몸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모든 생각과 생활, 모든 그 뭐라 그러나요? 생활의 그 센터는 한국이나 다 여기서 코리안 커뮤니티. 그래가지고 몸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 영원한 한국인. 그것은 결국에는 현실 도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에 문제를 주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그냥 진짜 그 손님, 영원한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모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서 우리가 한국의 그러한 뿌리와 문화 속에서 사는 그 문화권을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문화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냥 완전히 우리가 동화돼가지고 우리가 마치 백인인 마냥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미국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백인을 생각하는 백인의 미국을 먼저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는 백인들과 같이 같아지는 것을 갖다 늘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상실이 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종차별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인종차별 안 받을 것이라는 어떠한 그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가 여기저기도 아닌 이중 변두리와 외톨이 존재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조승희 같은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갖다가 영어로 얘기하면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고, 한국말로 하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추구할 어떠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이렇게 좀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얼굴, 한 인종이 아무리 백인 중심 사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국을 다 이루는 있는 나라가 아니죠. 처음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진짜 아메리칸을 따지자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기서 살던 인디언들밖에 없어요. 그 후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들 안에 우리 모든 미국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계 미국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I'm American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자녀 교육할 때 그 스스로가 I'm an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질 않으면 그것이 automatically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크면서 지금은 이제는 계속 그런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있을 때도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축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축구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축구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저기 메릴랜드 가서 대회 참석하고, 그런 나중에는 대학교도 칼리지도 사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커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월드컵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코리안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야, 너가 왜 코리안 팀에서 뛰냐? 너가 아메리칸인데, 그렇죠? 그리고 너가 만약에 어느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섬에 표류가 됐어. 그러면 너를 구하러 오는 배가 한국 국기가 있을 것 같아, 미국 국기가 있을 것 같아, right? It's not Korean ship, it's the American ship, right?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자라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교회도 한국 교회 다니고,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큰 아이는 국민학교 때까지만 한국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서부터는 미국 교회, 아빠 따라서 그냥 미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부 경험이 없어요. 막내는 아예 중고등부, 한국교회 중고등부 경험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아닌 그런 장로님까지의 그 자녀들은 뭐예요? 다 한국교회에서 자라고 대학교 갈 때까지도 한국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I'm Korean이라는 생각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You are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라는 걸 갖다가 이제는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who are you? 그러면 I am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 그렇게 그 대답을 하도록 막 이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미국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셋,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자기의 시선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의 소금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의 그 독특한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별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존재의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존경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만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우리만의 존재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짠맛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독특함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갖다가 realize,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 주임 사회 속에서 항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소리는 항상 이렇게 억눌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백인 중심 사회라는 소위 하면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한국에 가면 또 한국만의 한국인 중심 사회가 있듯이 여기는 백인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어떠한 자존감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어떠한 정체성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고 그러한 그래가지고 이런 프레셔, 이렇게 이 미국 중심 사회 속에 미국 백인의 가치관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그런 프레셔를 갖다 우리는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이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갖다가 늘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갖다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변두리와 소외감, 인종차별인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정체성, 저 아이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는가. 그리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 자존감이 어떤가를 갖다가 알아내는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의 테스트가 있다면 내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오케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데피시트, 문제로 해석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반대로 다르다는 걸 독특하다. 이것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세미나 타이틀이 Pride or Shame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프라이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shame을 택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제는 그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LA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패밀리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요. 엄마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얘기할 때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자기를 가르쳐갈 때 코브라라고 그래요. 코브라. Korean Brazilian. American. 코브라예요.
자,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보여줄 텐데 그 비디오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 아가씨들이 그래요. 나는 내 삶이 절대로 내가 아버지 한국 사람, 엄마 브라질 사람, 그 다음에 또 브라질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나는 과연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확실한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 강아지 얘기하면 멋 그렇잖아요. 그 종자가 아예 그냥 깨끗한 그 피어한 종자가 아니고 강아지 섞인 강아지 똥개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그렇죠? 똥? 에? 잡종. 예. 잡종을 갖다가 영어로 멋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꼭 잡종과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요. 아,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self hatred랄까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비디오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놀라운 거가 자기는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온 이 과정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또 at the same time 한국 사람이고 또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돼가지고 LA에서 살다 보니까 LA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이버시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집에 가서도 공짜 밥을 먹을 수 있고 저 외국 집에 가서도 공짜 밥을 먹을 수 있고 나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장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데 내가 왜 이렇게 코가 크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점이 얼굴에 있는데 이거 너무 그걸 갖다 불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장점으로 여기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다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그 나를 바라볼 때에 자기의 다른 점을 갖다가 어떤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열등감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약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떠한 건강한 정체성을 상상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스토리, 철학, 그 다음에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 속에 존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요. 저는 흑인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African American. 자, African American Experience를 보면은 우리 그 흑인들은 원래는 그 해방 선포가 1863년도 1월 1일 날 해방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거의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사회 법이 그랬고 그래가지고 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인권 운동 할 때 그때 보면은 로자 파크라는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흑인 섹션이 있고 백인 섹션이 있었잖아요. 화장실도 흑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고 흑인이 못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white only라고 쓰는 데는 백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갖다가 동등하게 동등하게 바라보고 동등하게 트리트하지 않고 이거 인있고 어떤 그 불평등하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0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람 흑인들이 야 우리가 왜 이래 되냐? 우리도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도 똑같이 동등한 그런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런 시민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바로 Human Rights, Civil Rights Movement거든요. 근데 1977년도에 제가 이제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루츠라는 뿌리라는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이 계세요? 이게 쿤타 킨테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요 왜 인권 운동이 막 그게 굉장히 1960년대 인권 운동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어떤 TV 시리즈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온 게 루츠예요. 예를 제가 기억나는 건 학교 갔다 와가지고 every night 제가 이걸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자, 근데 보면 이제 쿤타킨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흑인들이 목에 이렇게 쇠사슬 채워가지고 아프리카서부터 잡혀가지고 배 타고 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어떠한 그 고난을 갖다가 겪으면서 여기서 자리 잡게 된다는 한 그 루트,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흑인들이 자기의 인권을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 한 게 바로 뭔가니 자기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흑인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그 흑인의 후세들이 여기서 벌써 몇 후세가 벌써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 후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창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가 후세들은 야, 우리는 저렇게 미국에 온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 자기 그 뭐 손자나 증손자라든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존재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츠의 루츠. 난 제목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권운동이고 Civil Rights Movement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흑인의 그 African American Experience를 갖다가 역사와 경험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요, 그냥 그 간단히 얘기하면 그 흑인의 경험, 미국에서 살아가는 흑인의 경험은 억압의 경험이라고 해요. 억압, oppress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할 때, 사회 신학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많이 썼던 말이 oppress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oppression, 흑인의 경험은 억압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압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억압이 있어요. 하나는 정신의 억압, 정신적으로 억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가 아니에요? mind, human spirit,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spirit에 대한 억압이에요. 근데 그 억압이 어떻게 왔냐? 어떻게 억압을 했느냐 했을 때 아주 심플해요. 그 억압은요, 그 한 민족, 한 인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갖다가 억압하는 거예요. 그 억압을 어떻게 해요? 바로 뭔가니, 야, you are stupid이라는 거예요. You are no good. 너는 위험해.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가요, 이 사회 속에서 은근하게 그것이 어떤 매스미디어 아니면 뭐 그 역사책 하여튼 모든 걸 통해서 이 억압의 메시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억압의 메시지가 계속 한 걸 어떻게 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흑인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흑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20, 30년 살아도 몰라요. 흑인과 살아본 적도 없고 흑인과 아주 친한 친구도 없고 그저 알으면은 그냥 maybe 그런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가면 오고 가는 그런 정도지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퍼스널 릴레이션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흑인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밤중에 길 가다가요,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흑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무슨 마음부터 들어요? 무서운 마음부터 들죠. 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 오는 사람이 아주 건장한 신사 백인이야. 그럼 여러분들 무서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앞에 오는 사람은요, 백인이든 흑이든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도 모르는데 흑인이 오면 마음에 불안하고 백인이 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흑인은 위험한 존재야. 흑인은 범죄, 흑인은 항상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으로 늘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흑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국에서요 학교를 가면 에이시안들이 쫙 많아요. 그러면 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인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에이시안과 공부와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이게 스테레오타입 같이 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흑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깊이 관계를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뉴스, 미디어, 영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 준 거가 흑인은 믿을 수가 없어. 흑인은 마약, 그리고 흑인은 범죄, 그런 위험, 항상 그런 거와 associate 됐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거와 연결돼서 항상 우리는 흑인을 간접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사회에 쫙 깔린 거야. 이게 바로 억압의 경험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흑인은 you are no good이라는 거야. 항상.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마치 사대주의 된 것 같이 우리도 모르게 흑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편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데 그 편견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미국에 흐르고 있는 매스미디어나 모든 그런 것들이 매체들이 우리도 모르게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동의할지 모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일제시대 때에 일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준 정신교육은 니네들은 뭉칠 수가 없어. 니네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을 때 어렸을 때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니 일본 사람은 진흙과 같고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뭉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가 뜯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정치를 보면 막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일본 사람들은 잘 뭉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일제 시대 때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정신 교육을 갖다가 했을 때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뭉치지 못해. 그런 내기탐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어요. 마치 이와 같이 미국 사회 속에서도 흑인이 항상 그런 억압적인 경험, 억압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 흑인 역사가 이 백인 사회 속에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흑인은 백인보다는 안 좋아. 무조건 안 좋아요, 그냥. 근데 제가요 흑인 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흑인 교회를 갖다가 해보고 지금은 백인 교회거든요. 저는 다시 하라면 저는 흑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우리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경험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백인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인 굉장히 위험하고 드럭 뭐 범죄 그리고 옛날에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네이티브 인디언, 이 인디언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백인 여자들 강간하고 그 웨스턴 무비에 보면은 인디언이 좋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 소셜 프로파간다 같이 그런 정신 교육을 갖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그냥 그 순응이 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들 스스로가 그 다음에는 you are no good, we are no good 그 정신을 그대로 억압적인 정신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찾아보세요. 페이퍼백 파리라는 걸 보세요. 페이퍼백 파리를 갖다가 쳐보면 그때 옛날에 1930년도 40년도 그때요 50년도에 페이퍼백 파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뭔가 아닌 흑인들끼리 자기들이 이제는 백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으니까 흑인들끼리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데요. 문 앞에다가요. 페이퍼, 브라운 페이퍼 왜 그 백 있잖아요. 브라운 페이퍼 백을 걸어놓고서 저거보다 스킨이 피부 색깔이 검으면 못 들어오고 그 정도 돼야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어떠한 인종차별을 갖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억압의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권, 어떠한 value, 자기가 가지고 있는 dignity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가 이제는 그 백인들과 같이 deny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60년에 인권운동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라는 그 드라마 같은 걸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가 보면요, 74년도에 Black is Beautiful이라는 포스터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Black is Beautiful이라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갖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국의 역사는 블랙 피플들한테 You are no good이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흑인들이 아니다. 왜 우리가 no good이냐?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그거에 반대되는 어떠한 무브먼트를 갖다 하면서 포스터를 만든 게 1974년도에 나온 Black is Beautiful이라는 포스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미국에서 유명했던 헤어스타일이 애프로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때 이렇게 흑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퐁 동그래가지고요, 빛이 이렇게 길어요. 막 그걸로 이렇게 막 쑤셔야 되고 막. 그런데 그 애프로 헤어스타일이 한동안 굉장히 유명해, 아주 그때 유행했었어요. 유행. 그래가지고 Black is Beautiful라는 그 무브먼트를 갖다가 70년대서부터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랩이라는 랩 알죠? 랩. 그 음악, 그죠? 랩이라는 그 음악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나왔어요. 흑인 커뮤니티에서 랩이 나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백인 중심 사회, 유럽 중심의 사회는 그 음악이 전통 음악이 뭐예요? 전통 음악이 우리가 클래시컬 음악이잖아요. 아리아라든지 푸치니라든지 그런 노래잖아요. 근데 랩은 뭐예요? 푹푹푹푹푹푹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그 커뮤니티에서 흑인들 음악을 보면서 야, 그게 음악이냐? 그는 음악도 아니야. 그는 아예 음악으로 쳐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인들이 야, 우리가 이거는 음악의 가치가 없대.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흑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래? 니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it doesn't matter. 그러면 너는 안 들으면 되잖아. 이거는 우리 음악이야.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랩을 갖다가요, 계속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서 그걸 디벨롭하고 자기들의 음악을 갖다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랩은 유니버스 음악이 됐어요. 이제는 흑인들만 랩을 안 해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로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다 랩을 해요. 심지어 들여다보니까 우리 그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광고가 붙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도 랩이 있어요. 크리스천 랩이 있어요. 모든 것은 어떤 유니버설을 갖다 한말 뭐라 그러죠? 퍼티큘러가 아니고 유니버설. 그냥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유니버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그만 데서 퍼티큘러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쉐어되면서 나중에는 유니버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articular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universal이라는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랩 뮤직이 particular 뮤직으로 이게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주위에서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의 음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음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랩 뮤직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요, 랩 뮤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냐? 흑인들이 아니고 백인들이 랩 뮤직을 더 많이 사요. 자, 그게 바로 블랙 히스토리의 글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래 참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서 남이 뭐래든 이거는 우리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상대로 그렇게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박씨 가문의 자녀로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자존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가 5가지의 얘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깊이 귀 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야기가 5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이야기가 다 돼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5가지, 적어도 이거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좀 다른 이야기를 더 뭐 6나 7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더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5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메타 스토리가 있어요. 메타 스토리. 메타라는 거는 big이라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초월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메타 이야기. 그거는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해켄색에, 그렇죠? 제가요 해켄색에 딱 그 앱으로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떤가 가지고 날씨 그 일기예보 앱을 딱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해켄색의 일기를 갖다가 그 날씨를 갖다 이해하려면요, 요 바로 안에 있는 우리 위에 있는 하늘만 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음 주에 그 날씨를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런 하늘만 봐서는 안 돼요. 대기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젯 스트리밍, 지금 저 하늘에 구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있잖아요. 앱에 보면 레이더가 있으면 그냥 몇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어에 구름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 알고, 지금은 하늘이 퍼런데 내일 아침은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대기권을 보니까 이 날씨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대기권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어떤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야기를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메라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땅에 오신 것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히 정말 쉽게 해서 재수가 좋아서, 남보다 재수가 좋아서 미국에 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나도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나의 삶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대기권 안에서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심플리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산 거지, 얘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고백하건대 제가 미국에 와서 오늘까지 산 것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운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미국에서 내가 살게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메타 스토리, 갓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렇죠? 역사는 역사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이게 그 1940년도에 42년도 그때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그렇죠? 역사에 Jewish Holocaust와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Experience, Korean Comfort, 그 한국 그 정신 때 이야기예요. 자, 1942년도에 미국에서 Japanese American Internment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뭔가니,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진주항을 갖다 폭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후에 미국 정부에서요, 그 대통령이만 내릴 수 있는 그 오더가 있어요. 그게 Executive Order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Executive Order를 갖다가 막 하면은
그런 컨그레스도 필요 없어. 그냥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내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executive order 9066인가 그래요. 그걸 갖다 내려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뭔가니 그 일본이 진주항을 폭격했잖아요. 하와이와 그 캘리포니아 웨스턴 쪽에 있는 그때 Japanese American 그 여기서 살았던 일본 사람들 그때만 해도 일본 3세 4세까지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저기 하와이에 슈거케인 팜에 그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서 여기서 이제는 3대 4대가 지나갔는데 진주항 폭격을 딱 하니까 executive order를 갖다 대통령이 딱 내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밤중에 마치 요번에 왜 요즘에 아이스가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냥 붙잡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디폴트 시키려고 붙잡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용소로 데려가잖아요. 똑같이 그때의 소위 하면 그 당시에 소위 하면 오늘과 같은 아이스 같은 에이전트들이 와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붙잡아갔어요. 근데 누구를 붙잡았는 거니 일본 사회 속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소위 하면 일본 학교 교장 선생, 그 다음에 선생들, 소위 하면 일본 교회가 있으면 일본 교회 목사.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회 가운데, 일본 Japanese American 사회 가운데 어느 정도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패밀리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미국의 서쪽에 거기 보면 farmland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farmer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때도요 일본 사람들이 farmer를 하는데요. 미국 farmer들이 일본 farmer랑 경쟁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쟁이 자꾸만 밀리니까 여기 있는 미국 farmer들이 워싱턴에다가 라비를 했어요. 라이브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일본이 진주항을 탁 폭격하니까 워싱턴에서 이때다 해가지고 모든 일본 파머들을 또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2주 시간을 줬어요. 2주 안에 언제 어디로 모여라. 안 모이면 이제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요 그때 서쪽에 있는 farmland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걸 다 팔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샀을까요? 자기와 경쟁하던 미국 파머들이 그걸 다 산 거예요. 이게 바로 1942년도에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항을 폭격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정책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Japanese American Internment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쪽에 한 12곳에 포로 수용소를 만든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게. 지금 여러분들 아이스가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저 플로리다 같은데 거기다가 포로 수용소를 다시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 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로 수용소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3년을 살았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PCUSA의 제일 그 마더레이라고 제일 높은 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마더레이드 된 사람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때 청소년 시절 때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Japanese American Internment가 1942년도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럽에서 1941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렇죠?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1942년, 45년도에는 이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정신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에 다 공통점이 뭐였는 거 아니? 포로 수용소가 다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권들이 완전히 짓밟힌 굉장히 그 부끄러운 역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든 인권이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그래가지고 컴포먼 정신대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이 다 거기서 완전히 인권이 다 짓밟히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자, 그랬는데요. 이 세 가지 역사 중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건이 뭘까요? 홀로코스트일까요? Japanese American Internment인가요? 아니면 컴포먼 워먼인가요? 홀로코스트죠. 당연히 홀로코스트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홀로코스트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할까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도요. 이걸 갖다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포로선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책 쓰고요.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박물관 세우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수치를 있는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나체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스 챔버에 들어가는 모습, 그런 비디오, 그런 필름, 그런 걸 다 기록 남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신대는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이 일본 사람들은요 원래 문화관이 수치의 문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shame이 죽음보다 더 무서워요. 내가 shame, 내가 수치스러운 거는 수치스러우니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섭부꾼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찔러가지고 죽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내 가문의 챙기표를 받고 수치를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hame-based culture라고 그래요. 서양의 문화는요, shame이 아니라 guilt-based culture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사회 속에서는요, you are guilty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동양에서는요, guilty가 아니고요, shame이에요, 수치예요. 한국 사람들도요, 쪽팔리는 것 같이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쪽팔리느니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게 더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shame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서로가 이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세대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다 쉬쉬한 거 얘기를 하지 않아.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3세대 가가지고 3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야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3세대에 있는 그런 그 Japanese American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오늘까지 온 거예요. Shame-based.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정신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왜 모를까요? 이것도 수치스러우니까. 야, 너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얘기하게 되면 우리 집에 딸 보낼 사람 없고 아들 보낼 사람 없고 누가 우리랑 결혼하고 우리 집안이 이게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도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마치 성경에 우리가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듯이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얘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커뮤니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이야기 위의 이야기, 그 초월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로서 그걸 갖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지나간 역사의 결과가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커뮤니티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이야기는요, 어떤 우리 K-pop,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PGA 무슨 뭐 골퍼나 최경주라든지 하여튼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서 70년대서부터 살았지만 지금과 옛날에 70, 80년대, 90년대는요 진짜 감사한 거는요 하늘 땅 차이예요. 정말 하늘 땅 차이예요. 그때는 7, 80년, 90년대만 해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나 점점 한국의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가 세계에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스토리가 점점 이게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인터테인먼트, 미디어, 음식, 뭐 요즘엔 K-뷰티 막 그러면서 이런 것이 계속 이제는 또 인터넷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되고 이 스토리가 같이 쉐어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이 옛날같이 쭈그러들지 않고 이제 좀 어깨를 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강남 스타일, 예? 여러분들 그 강남 스타일 나왔을 때 보면 한동안은요 뉴스만 틀면 강남 스타일 이야기만 맨날 미국 뉴스에서 그렇죠? 요즘에는 카스코를 가도요 거기서 김치도 살 수 있고요 한국 음식, 한국 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거는요 꿈과 같은 이야기야. 7, 80년대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기억나는 거는 80년대 처음으로 한국에 포니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분은요 여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길을 가다가 한국 차가 지나가면요 길을 스탑하고서 박수를 쳤어요. 야 한국 차라고. 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한국이 그런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런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커뮤니티 스토리가 리치해지니까 우리의 스토리도 리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K-pop 디먼 헌터스 보셨어요? K-pop 디먼 헌터스는요 다 봐야 돼. 이거는 교회에서 완전히 행사로 해가지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 디먼이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 소위하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배척하고 갖다가 문제라고 했는데 K-pop 디먼 헌터스는요 제가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지만요 제가 우리 미국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영화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영화와 믿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영화를 먼저 보게 하고서 그 영화를 중심으로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요. 근데 금년에요 제가 어느 영화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알아요? K-pop Demon Hunters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화 K-pop Demon Hunters 보셨어요 혹시?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다 보고서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서 너무 인스파이어를 받았어요. 자, K-pop Demon Hunters 룸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영화인지 아세요? 저도 원래 악마인데 그걸 이겨냈잖아요. 악마인데 이겨냈잖아요. 이겨냈다. 뭐, 네, 좋습니다. 맞아, 악마인데 이겨냈다. 네? 정체성. 이 영화는 정체성에 관한 영화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K-pop 디먼 헌터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루미는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디먼이고 엄마는 그냥 보통 휴먼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디먼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스트라이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라이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K-pop 디먼 헌터스의 그 싱어들이 3명이 나오잖아요. 3명이 나오는데 2명은 다 보통 인간이에요. 얘만 절반은 디먼이고 절반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얘만 스트라이브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얘는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부럽고 얘를 키워준 사람이 얘네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얘를 키워준 사람이 너는 그걸 갖다가 숨겨야 돼. 왜냐하면 너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그거 숨겨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를 숨겨온 거예요. 친구도 몰라요. 얘가 디몬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스트라이브 있다는 걸 얘가 제일 친한 친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얘는 이걸 숨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밝혀졌을 때에 이 모습을 끝내는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사실은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스커를 이 영화 탔잖아요. 탔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스테이지에서 아주 그 사람을 제가 존경하는 거는요. 그 스테이지에서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This is for all the Koreans. 이 상은 이 세상에 터진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캐네디언 여자거든요. 캐네디언 아메리칸인데 그 아스커 시상 시대에서 정말 나 같아도 그걸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당당하게 This is for all the Korean Americans, all the Koreans out there.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내 자녀, 우리의 자녀가요, 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이라는 부모가 있고 코리안이라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코리안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문화의 뿌리가 있고 나를 낳아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국이라는 부모예요. 미국이라는 부모고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신, 미국 사회에서 서양에서 왔지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등함,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정신이 또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두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더 이상 더 하나로 축소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 특별히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다 두 부모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어떤 전통과 문화의 부모, 그쪽이 한쪽이 부모고 다른 부모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의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는 그렇게 사실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루미를 보면서 저게 나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계속 숨겨와야 되는,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러다 너는 숨겨야 돼. 왜냐면 너가 그렇게 다른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너는 다 백인같이 돼야 돼. 아니면 이력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걸 숨기는 거예요. 이건 심플리 그냥 어떤 영적으로 악만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메타포예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영화에서 정말 주는 메시지는 정체성.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가지고요 이 스트라이브이 사실은 이 나중에는 이 스트라이브를 갖다가 보면서 친구들이 얘가 그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정말 저도 여기서 자라면서 스트러글 했던 나의 정체성, 나의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런 항상 가리고 싶었던 나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영화에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루미가 그 자기의 그 모습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자유화하고 거기서 결국에는 정말로 어떠한 싱어로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Fully God,
fully ma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낳기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도 이게 어떤 two world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고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루미가 디몬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고 인간이면서 동시에 디몬이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여기에 영적인 어떤 레슨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파절히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갖다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다 보라 그러고 교회 저기 영화 극장 못 가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 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커뮤니티 스토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스토리를 공유했을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게 되고 이 정체성을 갖다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뭐 K-팝 요즘에 뭐 K-팝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요즘에는요 LA 가면요 매년마다 K-팝 컨벤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K-팝 컨벤션에 미국 애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K-팝 그거 하는 그런 비디오인데 그거는 건너뛰고요. 네 번째는요 퍼스널 스토리가 있어요. 퍼스널 스토리. 자 보세요. 점점 얘기가 구체적으로 돼요. 하나는 맨 처음에는 메타 이야기, 그 다음에는 저기 역사,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공동체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개인적인 우리의 퍼스널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코리안 브라질리언 코브라라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브라질 사람이에요. 근데 푸드트럭을 해요. 푸드트럭을 하는데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걸 갖다가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두 딸이 하는 얘기를 아주 관심 있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소리를 갖다 크게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TV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데? 플레이 해보시죠. 자, 사운드 안 나오죠?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거죠. We were born in São Paulo, Brazil, but we came here when we were 2 years old. And we've been living in Los Angeles, Koreatown, for almost our whole lives. Yeah. Our whole lives in K-Town. I really, not jokingly, I introduced myself as a cobra. Like a cobra sandwich or something. Which is short. It's short for Korean Brazilian. Half the time people don't know what we are. sorry. 왜 그러죠? 가만 있어봐요. We have a Korean father, Hongjun Kim, and a Brazilian mother, Yuzi Marquez Kim. And we were born in São Paulo, Brazil, but we came here when we were 2 years old. And we've been living in Los Angeles, Koreatown, for almost our whole lives. Yeah. Our whole lives in K-Town. I really, not jokingly, I introduced myself as a cobra. Like a cobra sandwich or something. Which is short. It's short for Korean Brazilian. Half the time people don't know what we are. They look at you and are you Russian? Are you Spanish? White? Are you Chinese? That all started as like a family catering business. It was just my mom, my dad, and so it was really hard for my mom because she's one person and she gets really tired. So they quit. They stopped doing it. And then when my sister and I got older,
they're like, okay, now they can cook. So then we started the food truck to represent the Brazilians, because there's no Brazilian truck. Korean culture, I will never get used to the fact that the son is like gold in the family. I hate that because I feel like, 꼭, 아빠는 or 엄마는, they tend to favor the boy, and I don't think I will ever get used to it. I find There's it. a million Kims out there. 아들이 뭐 last name 있다, 뭐 캠 얼만큼 있는데 지금 아들, Really difficult Korean language. I understand, not everything, but we speak it really hard. Então eu falei que não tem nenhuma vantagem. My 시어머니 and their 며느리 always have problems, but it's 10 times as hard when they don't speak the language. So me and my sister basically grew up translating their fights, So if my mom and my harmony is having a fight, our harmony will say, 네 애미한테 이렇게 말해. And then my mom, 저 할머니 this. So we grew up translating their fights. Family means, even when we do this business, It's all family. all family working together. Yeah. It brings you closer together. You learn a lot about each other, like who's the hard worker, who's the jokester, who doesn't like to work. Just because you're the same blood doesn't make you family, There's a lot of families that are very distant from each other. They don't care what the other one is doing. I would never change my family. I like it the way it is. It makes life interesting. Your dad's Korean, your mom's Brazilian. You have a lot of problems to overcome, but there's a lot of positives. If I wasn't half Korean, half Brazilian, I wouldn't speak 4 languages. And speaking 4 languages, I can talk to anybody in Los Angeles, and they give me free stuff. I get to meet a lot of cool people, and so I wouldn't change it. I like it the way it is. I think it was a good upbringing, because my dad being strict and my mom being, more, mellow. It was a good combination. So I wouldn't change it. I like it. 들으셨죠? Right? 코브라로 살아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화권이 다르고 자라면서 자기 할머니와 엄마가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브라질 사람이니까 싸우는 걸 갖다 여기서 통역하면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니에미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기하면 엄마가 얘기하면 그걸 또 브라질 말로 번역해가지고 또 할머니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걸 갖다가 통역하면서 살고. 그리고 패밀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만큼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떠한 문제에 그 문제라고 의식하면은 거기서 수치심이 생기고 그럴 텐데, 내가 다르다. 그래도 이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장점도 있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푸드트럭을 갖다가 패밀리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딸이 아빠가 하는 고생,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저 식구가 하는 어려움을 다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딸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고, 누가 일을 안 하고, 누가 장난 피우고, 누가 깨부리고, 그렇죠? 이 스토리를 갖다가 다 꿰고 아는 거야. 알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듣고 거기서 성숙하게 되고, 정말로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자기가 또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스토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옛날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이러한 화이트 칼러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블루 칼러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화이트 칼러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야채 가게를 한다든지 여기서 택시사도를 한다든지 봉제 공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 한국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70년대 80년대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요. 대부분 저희 아버지 하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학생부 다닐 때 학생부에 제일 많은 친구들이 뭐를 했냐? 그 부모들이 세탁소나 그 야채 가게를 했어요. 그럼 여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름에 우리는 베케이션 안 다녔어요. 베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자기 부모님 가게 가지고 야채 가게 일하고 그 세탁소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렇죠. 옆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봐요. 그게 단점이잖아요. 장점은 뭐냐?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그걸 다 아는 거야. 엄마가 어디가 아프고 아빠가 어디가 아프고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삶들은 많이 편해졌는데 때로는 글쎄요,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옛날같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몰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 같은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고 또 굉장히 인디펜던트 하는 걸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돼도 자식들에게 힘들다는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들고 우리의 얘기를 시혜를 안 한다면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나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걔네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편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서로의 그 끈끈한 끈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의 그러한 스토리를 알았을 때에 내가 정말로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이 아가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요즘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서로의 한 가족에 살면서도 스토리를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디가 아프시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겠죠. 근데 저는 제 어머니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저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저도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머니는 항상 자식이 뭐 목회며 이거 뭐 바쁘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해결하시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저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인 것은 우리가 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가 인간의 어떤 우리 삶의 경험이 다르고 삶의 어떤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필그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아멘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으로 만들죠? 우리 삶의 경험과 배경과 생각도 다 다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게끔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냥 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 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것은 이 스토리 쉐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토리 쉐어링이 얼만큼 리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가족의 그냥 그 끈끈함, 맞아요. 그 가족의 끈끈함도 저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서로가 부딪히는 아픔이 있어도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스토리를 시해할 때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면은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나오면 확 뭉쳐요. 그렇죠? 막 교회에서 남자들 옛날에 군대 얘기를, 왜냐하면 군대 가서 고생한 걸 알거든 서로. 그 고생한 이야기를 갖다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끔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같이 넘긴 사람, 그 사람들은요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널 스토리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스토리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시야를 해야 돼요. 그 시야를 안 하면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요 어느 순간 그냥 너무 힘없이 그냥 해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가 애니버서리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 알고 장로님들이 누구였고 목사님들이 누구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지켜오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야기,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정말로 한 가족이 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가 너무 중요시 하는데 계속 저는 교육 세미나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교회에서 애니버서리가 되면요 그걸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퍼스널 스토리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민 온 그날 저는 그게 second birth. 그러니까 우리는 birth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birth, 영적 birth, 그 다음에는 이민 birth가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애니버서리 미국에 온 날은요 정말 같이 가족들이랑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런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creative imaginative story예요. 이거는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imaginative story예요. 자, 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비디오인데 이것도 비디오인데 그 어느 한국 청년이 있는데 이걸 보세요. 그냥 플레이 드릴게요. And while on the subject of movies, let's hear it for diversity. Asian Americans make up an estimated 5% of the U.S. population, but only about 1% of Hollywood's leading roles. Now, a social media movement called #StarringJohnCho is hoping to redress the imbalance. CCTV's Patrice Howard has more. John Cho as James Bond, John Cho as Captain America, John Cho as The Martian. These edited film posters offer a sneak peek of a more inclusive Hollywood, swapping out Tinseltown's typical leading men to give one Asian American actor his shot at a starring role. The images are lighthearted, but William Yu, the 25-year-old digital whiz doctoring the designs, says challenging Hollywood's lack of diversity is no laughing matter. As much as it is humorous to Photoshop someone's face on another body, I think what's kind of come out of this is why do people find it funny? Why is this question of an Asian American playing a romantic lead humorous? Yu is the man behind Starring John Cho, a now viral social media campaign raising awareness about the lack of leading roles available to non-white actors.
He featured one of the industry's few leading Asian actors in the photoshopped posters to pull the race card on Hollywood at a turning point. You have so many conversations that are happening right now with Oscar So White and with the recent whitewashing of Asian roles. And so for me, I think this was really a relevant and opportune time to really further the discussion. Hollywood has a long track record of casting white actors in roles originally written for minority talent. But recent incidents of this so-called whitewashing, like casting Scarlett Johansson as Major Kusanagi in the upcoming Ghost in the Shell movie, is attracting new backlash. Yu says he hopes movie makers take note of this campaign because if they couldn't imagine an Asian actor in a leading role before, they no longer have to. Patrice Howard, CCTV, Los Angeles. 자, 이 윌리엄 유라는 청년이요. 미국의 Asian population, 그러니까 minority population 5%래요. 근데 영화 헐리우드에서 리딩 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1%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인밸런스가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모든 파퓰레이션의 5%가 마이너리티라면 그러면은 영화 같은 데서도 그 주인공 하는 것이 적어도 뭐 한 5%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느 정도 그 나타내려면, 그렇죠? 근데 only 1%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동양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된 영화 속에서도 미국 사람을 동양 사람 같이 화장시켜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걸 갖다가 화이트워싱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동양인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다 나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미국 영화에 나왔던 그 영화 포스터에 백인의 얼굴을 갖다가 동양인의 그 얼굴을 다 바꾼 거예요. 포토샵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세계가 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터를 냈는데 이 포스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거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what if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꿈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는 다른 미래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그게 꿈이 아니겠어요? 그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런 꿈과 소망은 어디서 오냐? 그것은요 어떤 creative, imaginative, 그렇죠? 상상하고 창작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유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사람이요 이걸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다운로드 쓰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 네일 살롱하고 다 이런 걸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이 또 다른 세상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마음속에.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면 어떨까? 그렇죠? 이게 이제는 different storytelling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바비달. 바비달이 대부분 다 보면 뭐예요? 다 백인 인형이거든요. 근데 백인 인형인데 여기서는 백인 아이가 완전히 다 바비달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 인형이에요. 저런 세상은 어떨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 호텔 가면 스페니쉬 사람들이 다 일을 하죠. 그렇죠? 메이드로 일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호텔 룸 서비스 이걸 갖다가 바꾼 거예요. 백인 중임 사회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르게 한다면 어떨까?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creative, imaginative story예요.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갖다가 발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 철학. 그래가지고 첫째는요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철학. 그래가지고 문혜성 그 전혜성 박사님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책,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크게 키운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어텐틱 리더라는 말을 갖다가 하셨어요.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이 박사님은요 덕승제라는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대요. 근데 그 덕승제라는 그걸 갖다 영어로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그냥 덕이 제주를 앞서야 한다. 제주가 덕을 앞서면 안 된다는 그 철학인데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철학이에요. 유교적인 철학. 그 유교의 굉장히 근거한 철학인데 영어로는 It's nice to be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to be nice. 그래가지고 이분이 덕승제, 덕이 제주를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덕승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덕은 나만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남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리더와 엑스퍼트의 차이를 좀 두고 싶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과연 우리가 자녀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갖다가 우리는 엑스퍼트로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자, 리더와 엑스퍼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엑스퍼트는 누구냐? 엑스퍼트는 자기의 그 분야 속에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과건, 메디슨이건, 그것이 어떤 뭐 저널리즘이건, 뭐 그것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엑스퍼트가 되는 거는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엑스퍼트는 뭐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엑스퍼트가 된 사람은 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자기는 잘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요, 그 사람은 엑스퍼트인 거예요. 근데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바로 내가 잘됨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성경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그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래요. 저는요 그 이미지가요 너무너무 저한테는 인스피레이션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비유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나무라는 비유를 가지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그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가 이 나무가 이 덩달아 시편 1편에 쓰여진 그곳에서는요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와 같이 지금 아름다운 뉴저지 같은 데서 시편 쓰지 않았어요. 시편이 쓰여진 곳은 어딘가요? 저 미들 이스트에 사막과 같은 지대, 굉장히 드라이한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에 아주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걸 그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풍성한 그 과일을 맺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나무가 그 과일을 맺으면은요, 그 과일을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어요? 과일을 누가 먹어요? 그 나무가 과일을 맺으면은 누가 먹어요? 절대로 나무가 먹으려고 과일을 맺진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그 표현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뭔가요?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을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무. 그거 뭐예요? 나무가 시냇가 심은 나무가 막 풍성하게 자라고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과실을 누가 먹어요?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해주고 숲이 숲이 생기면 그 나무 잎사귀가 많이 우성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집 짓죠. 나무 하나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로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삶, 복받은 사람이 뭐냐?
자기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을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공이 마치 나무와 같이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리더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되는 사람은요, 엑스퍼트예요. 그러나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에 대한 철학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보기만 하면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적 있는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해야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뭐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컨선이 먼저 first priority 컨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It's not just a nice job. It's not just a nice house. It's not just a comfortable or secure living. Okay?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은퇴 자금도 그냥 두둑하게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목적,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철학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철학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정말 가져야 될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떠한 스토리,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요 그냥 뜬구름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이런 필그림 선교회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고 눈에 보여져야 돼요. 이런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것이 경험되어지고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커뮤니티는 그 이야기와 철학이 마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철학과 이야기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어떤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어떠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학준 교수님이 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strongly recommend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G2G/Kodiak.org에 가면은 이제는 이거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거기서 그 이학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에 단 거가 우리 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런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후세, 우리의 다음으로 오는 2세대, 3세대들이 미국 사회 속에 더 뻗쳐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공항의 허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누악 공항하면 뉴욕에 허브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공항에 와가지고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그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브, 만약에 한국을 간다 그러면 앵코리지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브라는 거는 더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뻗어나가는 게 허브인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허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공동체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세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철학,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건강한 정체성을 갖다가 형성해 나가고 높은 자존감을 갖다가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게 질문이 없으면 때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한다 뭐 근데 하여튼 그동안 지난주 이번 주에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집에 가셔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몸의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쌤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가 내린 그 소위하면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면서 얻은 것들을 이제는 그 몸의 신학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서 스토리를 중요시 얘기했잖아요. 스토리. 그 다음에 철학, 공동체. 그러면서 내 스토리는 무엇인가 제가 그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스토리를 나는 어떻게 배워야 되나? 내 스토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거는 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가 이 유교구나. 유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의 그 역량이 나한테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역량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자랄 때 사실은 유교의 어떤 가치관, 유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내가 자랄 때 보면은 항상 우리 부모님 내가 형이니까 내가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다 유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 나중에 어떠한 더 이제는 뭐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그래서 유교를 갖다가 조금 잠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유교의 가치관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나를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유교를 갖다가 조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사실은 옛날에는 4번을 했거든요. 디딘토 세미나를 맨 처음에는 그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하고 네 번째는 그래서 유교 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요 아무리 여기서 태어났어도요 걔네들 가만히 하는 거 보면요 유교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 물려받은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니스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걸 이해하려면요 유교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유교를 리뷰를 해야 돼요. 왜 유교가 나왔으며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가지고 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갖다가 몸의 신학을 했는데 이제는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는 유교는 글쎄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냥 몸의 신학 결론 그 마지막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야기들로 인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정말 저희들이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밤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저희들이 또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